자, 갑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왜 그거 누가 이걸 물었었거든요. 비스코시티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은 그 점성도요. 아, 이거 알았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분자 간력이 세울 수. 점성도는 이거예요. 점성도는 여러분 되게 놀랍겠지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저항하는. 선 운동량 방향으로 흐르는 거에 저항하는 거라고 하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해당 유체의 점성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점성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끈적이잖아요. 끈적끈적. 그럼 여러분 끈적끈적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끈적끈적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선 운동량의 변화로 그 점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점성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유체 중에 물이 있잖아요. 물. 그럼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친다고 쳐요. 헤엄을 친다고 치면 손으로 물을 딱 잡아가지고 확 밀면 은근히 손이 이게 잘 진행되어 그 뭐냐면 은근히 손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잘 진행이 안 되죠. 혹은 역으로 이 공기 중에서는 손을 잡고 이렇게 밀었을 때 잘 진행이 돼요, 잘 진행 안 돼요. 물에서보다는 훨씬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내가 물을 잡고 밀 때 내가 미는 만큼 충격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방향대로 여기 있는 유체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의 선운동량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주면 내가 뭔가가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이 방향대로 밀었는데 그 방향으로 잘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점성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 운동량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 선 운동량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받아들인 충격에 크게 저항하는 경우예요. 자, 받아들인 충격에 크게 저항하는 경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큰 경우, 알겠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크면 누가 밀었을 때 잘 밀리겠어요? 잘 안 밀리겠어요? 잘 안 밀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요거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것들이 요거.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물이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글리세롤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롤은 이렇게 OH 작용기가 어때요? OH 작용기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뭘 잘하겠어요? 수소 결합을 매우 잘하겠죠. 알겠죠? 매우 잘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간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그 방향으로 잘 밀린다, 잘 안 밀린다? 잘 안 밀린다고요. 이럴 경우 점성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은 수은. 자, 수은 원자 간 무슨 결합이 나타나요? 금속 결합이 나타나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선 운동량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분자 구조 혹은 분자량이 매우 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외부 충격이 회전, 진동 등으로 변환되면서 그 선 운동량 방향으로 잘 안 움직여요. 아하. 즉 움직이라고 밀었는데 그 밀린 충격으로 안 밀리고 병진을 안 하고 뭐 진동을 한다거나 회전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밀었는데 안 밀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이 녀석의 진동이나 회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밀리겠어요? 잘 안 밀리겠어요? 잘 안 밀리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면 분자 구조가 뭐한 거? 굉장히 큰 거.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진동 회전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분자 진동이나 회전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게 뭐 벤진 같은 거예요. 벤진 같은 경우 탄소도 6개고 수소도 6개고 뭐 여러 가지 뭐냐면은 탄소 원자, 수소 원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걔를 가지고 회전을 시킨다거나 진동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었을 때 잘 안 밀린다고요. 밀면 그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고 민 상태에서 이렇게 뭐 진동하거나 돌아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상 기체의 경우는 이상 기체의 경우는 수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점성도인데 점성도를 수식 에타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 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네, 나도 뭐 오랜만에 본 거라 외우고 있질 않아서 여기 있다. 바로 3분의 1 램다 그다음에 램다 V 바 M 곱하기 몰농도. 이상기체의 경우는 점성도가 저렇게 표현되거든요. 뭐 M은 분자량일 거고요. 그 다음에 V 바는 평균 속력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평균 자유행로. 자, 평균 자유행로라고 하는 건 기체가 충돌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를 평균 자유행로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러면 평균 자유행로의 움직임은 기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평균 자유행로는 일종의 확산이라고요. 확산은 기체 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움직이는 걸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의 경우는 평균 자유행로가 커지면 점성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상기체로 채워져 있는 걸 밀었어요. 그럼 내가 민 방향으로 뭔가가 움직이면 민 방향으로 뭐가 잘 움직이면 이때는 점성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성도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 방향으로 잘 움직이면 점성도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체의 평균 자유행로는 확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밀었어요. 밀었는데 이 기체의 평균 자유행로가 크다는 얘기는 밀림으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밀린 이후에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평균 자유행로가 크다는 얘기는 X축으로 밀었는데 Y나 Z축으로도 막 얘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 운동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X축 운동 성분이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니까 미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 밀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게 뭐냐면은 뭐냐면 이 점성도의 의미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미분방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점성도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시험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알겠죠? 이거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분자간 인력 크면 뭐냐면 분자간 인력 크면 점성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퀴즈 액체의 점성도 이거는 시험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자 업다운이 업다운 온도 커질 때 액체의 점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시험 나와. 이거 하나 굳이 낸다면 요거 알겠죠? 왜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의 분자간 인력의 효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쫀쫀하게 엮여 있다가 분자간 인력 효과가 적어지니까 미는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 액체 점성도 떨어진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질 중에 점성도 1등.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질 중에 점성도 1등. 고체. 아, 고체는 유체가 아니죠. 점성도는 유체에서만. 알겠죠? 플라즈마. 그래서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수은이 1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곱하기 30배 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물질 중에. 사실은 예. 꿀도 좋은 대답인데 근데 꿀은 순물질이 아니어서 바로 진한 황산이에요. 일상적인 지하광선. 그걸 어떻게 일상적으로 예. 진한 황산이 수은보다 점성도가 한 40배 정도 커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가장 점성도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한 황산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운다. 비유택체 제 생각 아니에요. 줄게요. 선생님. 뭐 비뉴턴 액체가 가장 점성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비유택체 힘 주면은 애초에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비뉴턴 액체 같은 경우는 우선 분자량이 비뉴턴 액체 어떻게 만들어요? 전부에다 물 타. 그냥 전분이에요, 전분. 그러니까 왜 전분이 뭐냐면 그 탕수육 껍데기 있죠? 탕수육 바삭바삭하는 거. 그게 그냥 전분물인데 전분물 좀 진하게 만들면 그게 비뉴턴 액체. 어렵게 얘기해서 비뉴턴 액체고 그냥 그거예요. 그 뭐냐면 그게 전분물. 왜냐? 그럼 전분은 분자량 커요, 분자량 작아요? 분자량 크죠? 전분은 기본적으로 육각고리에 막 이렇게 OH가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이렇게 OH가 잔뜩 있다고. OH 잔뜩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분자량 크니까 회전 진동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강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또 뭐 어떻게 돼 있냐면 고분자로 이렇게 중합 반응까지 돼 있다고. 중합 반응 돼 있으니까 밀린다고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밀릴 리가 없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비뉴턴 액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 그 전분물이 점성도 큰 거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는 못 봤어요. 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거 첫 번째 1 CSCl 구조 분석. 자, 바로 요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얘를 이제 Cl 마이너스. 그럼 얘가 세슘 플러스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반지름을 R 마이너스, 얘 반지름을 R 플러스라 하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 B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반지름 B가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R 마이너스 분의 R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억수로 여러 번 얘기했죠? 기억하죠? 자, 그래서 이때 요 반지름 B가 요 영역일 때 배수가 이러한다. 보통 그래요. 보통 알겠죠? 보통 안 맞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잘 보시면은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세슘하고 이 파란색 염소 음연이 다 접하고 있거든요.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3D 대각선 자,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ER 마이너스 더하기 ER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2R 2하고 얘도 접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2R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하학적 분석은 저기에 있는 2R 마이너스 분의 2R 마이너스 더하기 2R 플러스 요 비가 얼마? 루트 3 루트 3 네. 왜? 요거 큐빅이죠? 네. 큐빅에서는 1대 루트 3이잖아? 네. 이제 그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루트 3 빼기 1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지금 8배1을 하고 있는 세슘 클로라이드의 구조인 거지. 됐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실제로 8배위에서는 요 R 플러스 R 마이너스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루트 3 빼기 1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살짝 크다고 했었죠? 살짝 커져요. 왜 커져요? 당연히 조금 루트 3 마이너스 한계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왜 커져야 돼? 왜 커져야 돼? 왜냐면은 저게 작다 가져가면은 음이온끼리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정답.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음이온끼리 뭐 하게 하려고? 살짝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이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예상보다 약간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예상보다 살짝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음이온끼리 뭐한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음식 씹다 보면은 음식 찌꺼기가 2하고 2 사이 낄 수 있죠. 그럼 2하고 2 사이 끼면 어떤 느낌이 나요? 2하고 2가 붙는 느낌이 나요? 2하고 2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이 예상보다 살짝 크다라고 해야 음이온들끼리 살짝 떨어뜨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자, NaBr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NaBr 보시면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16. 그 다음에 음이온 반지름은 180 피코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NA가 양이온, 브로마이드가 음이온. 됐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 R 플러스 나누기 R 마이너스 이거 하라는 얘기죠? 자, 이 B 계산하시면 대략값이 얼마냐? 0.644라고요. 그럼 0.644가 어디에 들어가냐고? NaCl 예, 요 0.644가 이 안에 들어가죠? 기억나죠? 그 0.644가 이 안에 들어가면 배수가 얼마? 6.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뭐 참고로 그 한계 반지름 B 잠깐 복습 한번 할까요? 자, 만약에 4배위 한계 반지름은 R-R 플러스 B가 얼마죠? 0.414 2분의 루트 6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6배위는 얼마예요? 바로 루트 2 빼기 1이죠. 요거 증명하는 거 여러 번 했었죠. 요거는 되게 간단하고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잘 분석하면 금방 할 수 있고 이 얘기도 얘기했었고요. 같이 겸사겸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유형의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는 문제는 한 장 넘기시면 교재 24페이지에 연습 문제 21 거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시험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왔어요.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그 다음 25에 연습 문제 22 요거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타입 2 초전도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게 수능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22도 한번 꼭 해보세요. 타입 2 슈퍼컨덕터
이것도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 소개할 건 한 장 넘기시면 또 하나 넘기시면 3.8에 스피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나요? 아니요. 스피넬이 그 한 장 넘기시면 거기 그림 30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유니셀이에요. 스피넬은 요게 유니셀이 알겠죠?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내 전공이 이쪽인데 그거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아직도 기억나요. 양주병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양주병 박사님 지금 삼성에 이사로 계시는데 그 양주병 박사님이 그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나의 대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 그래서 술을 아주 좋아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병이 형이 항상 날 보면 진짜 나보다 한 뭐 몇 살이 많으신 거야. 한 8살, 10살 많으시니까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대박사님이시니까 엄청 선배잖아요. 그럼 내가 실험실에 있으면 일어나서 네, 형 그러면 나는 말이야 아직도 스피넬을 모르겠어 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스피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 여러분 학교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쉽게 나왔어요. 핵심만 나왔어. 핵심만. 그래서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핵심만 나왔었거든요. 요 내용을 내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일 오시면 스피넬 얘기를 할 거고요.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스피넬 하고요. 또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하고 상도표. 상도표 안 나오는 게 이번에 상표 안 나와요? 상도표가 3중점. 네, 3중점 어쩌고 그거 저쩌고. 다음 시간이야. 아.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험. 다음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는 상도표 안 하고요? 됐어요? 상도표 잠까지 딱. 알았어. 관행각이요? 관행각. 알겠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하고 관행각 얘기 내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고칠 영상 다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DOT 조건부 확률까지 다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